Our intent is not to stop with Lucid. We have other EV manufacturers that are in advanced discussions with us that will follow in the footsteps of Lucid Motors. 안녕하세요. 확실하게 지금 주식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S&P 500 PSR이 2000년 8월 달에 2.2였고 지금이 2.19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 가격이 저점인데 왜 주식 가격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금리 인하, 이 충격을 대비하려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일단 롱으로 잡았다가 조금 올라가면 팔고 다시 숏으로 바꾸고 길게 포지션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부터 잠깐 올랐다가 주식시장의 바닥을 언제나 잡아왔습니다. 현재 파월 형께서 연말부터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 역시나 곧 있으면 다가온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주식시장 바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길게 포지션을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 전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전기차 스타트업들에게는 굉장히 자금적으로 엄청난 압박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모델 S와 X의 가격을 떨어뜨렸으니까 고급 세단을 파는 기업들은 가격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모델 3Y의 가격 인하에 따라서 아이오닉 5, EV6, 폭스바겐 ID4 이러한 기업들 역시나 가격을 우리도 떨어뜨려야 되나? 결국 모델3의 가격 인하는 중국 전기차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더 심화가 될 거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기차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흑자 전환으로 언제 돌아설 것인가? 그래서 루시드와 리비안 역시나 처음 시작점은 굉장히 많은 돈으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역시나 팩트이고요. 그리고 루시드 관련해서 선 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의 울프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루시드의 목표 주가 $2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우디에서라니, 루시드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우디 국부 펀드에 손실률을 가져다주고 빈살만 형에게 손실률을 가져다주는데 정말로 용감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루시드의 베어리시로 굉장히 유명한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조차도 $5를 말하고 있는데 $2라니, 그것도 사우디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다라는 거, 바로 신의 숙청이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계속해서 루시드를 지적하는 부분은 성장률에 두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신의 숙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루시드의 경영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망했다. 하지만 2분기가 좋을 것이다. 2분기 때 유럽과 중동 시장으로 많은 물량들이 딜리버리가 되면서 매출 부분, 딜리버리 부분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루시드의 경영진에서 1분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반기 때 어떠한 숫자가 나올 것인가. 현재 가진 현금 1년치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을 기점으로 사우디에서 루시드 에어의 생산이 들어가고 사우디에서 본격적인 판매량을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반기 때 제대로 된 숫자가 나와야지 루시드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1분기처럼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렇다면 역시나 신의 숙청이 있지 않을까. 숙청을 당할 분들 현재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시드가 작년 12월 달에 M&A 전문가를 영입했는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신사업 개발, 파트너십 이런 쪽으로 굉장히 특화가 된 임원진을 지금 뽑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비롯해서 신사업 개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셰리 누님이었습니다. 셰리 누님이 루시드 오기 전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구글 웨이모에서 투자 유치하고 인수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 현재 루시드 와서 보여준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하는 클라우디아라는 누님을 영입을 하였고, 이러면 이제 셰리 누님 입장에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 어쩌지? 내가 쫓겨나면 어쩌지? 어떻게 내가 얻어낸 CFO 자리인데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줘야지 M&A 인수 합병을 물고 오던가 투자 유치를 만들어내던가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루시드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사우디 형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1분기 실망스러운 거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사우디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진행될 때부터 제대로 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루시드에게 굉장히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이 떴는데요. 사우디 아람코에서 100조 가량을 사우디 국부 펀드로 이동을 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회사이지만 사우디 국부 펀드는 돈을 쓰는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100조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빈 살마니 형께서는 4개의 경제 특별 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KAEC, 킹 압둘라 이코노미 시티가 루시드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빈 살마니 형의 새로운 정책에서 루시드가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돈적으로 루시드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빈 살마니 형이 말씀하신 경제 특구 지역 중에서 킹 압둘라 이코노미 시티, 여기에 루시드와 시어 공장이 들어갑니다. 루시드 사우디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가지고 중동 시장과 유럽 시장을 커버를 칠 건데요. 지금 이 도시에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우디는 전기차에 풀 베팅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증거가 시어라는 브랜드일 텐데요. 과연 사우디는 시어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정답은 2025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의 성공, 시어의 성공, 이것은 결국 빈 살만의 성공한다 안 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팍스트론이 선보이는 프로토타입을 보시면 거의 루시드가 디자인한 전기차가 아닐까,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루시드 주주분들은 빈 살만 형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야겠죠. 최근에 확실하게 루시드 에어가 출시된 후로 루시드 에어와 비슷한 디자인의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내연기관차 중에서는 그랜저가 루시드 에어를 완벽하게 뺏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확실하게 루시드 에어 디자인이 많은 기업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벤츠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번 1분기 때 EQS SUV 5,500대나 팔렸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루시드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EQA, EQB, EQE 세단 정말로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루시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벤츠처럼 조금 더 다양한 모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벤츠가 EQS 세단만 들고 있었다면 지금 이런 매출 성장률, 딜리버리 성장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벤츠가 기존 럭셔리 대장만큼 EQS에서 멈추지 않고 빠르게 다양한 모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가 매출 성장률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벤츠처럼 SUV도 빨리 내놓고 그 다음 모델들도 조금 더 빠르게 내놓는 전략이 현재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드의 소프트웨어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루시드 에어 차량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루시드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자인은 뺏길 수가 있어도 소프트웨어는 뺏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에얼리언 기술력이다, 어떻게 이러한 기술력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현재 1년치가 남은 상태이고요. 이번 하반기 때 반드시 좋은 숫자가 나와야지 내년까지 쭉 좋은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현재 사우디에서 보여주고 있는 희망들이 루시드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It's not done by one person, right? It's a team. We'll have a conversation about one small little area. I need, 3 millimeters in this area. We can give you 2, and we're fighting for every single millimeter in every single area of the vehicle because it's that attention to detail that allows the vehicle to work. This vehicle is using very little traditional automotive stuff, taking a technological approach to building a car. Every part has a purpose. Driving and engineering, exterior design, Electronic control units. the over-the-air updates. Manufacturing for interior design. Doors. There's so many parts to this. Canoo is making it easily accessible for everybody to get an electric vehicle. Changing the way that the world thinks about cars. Like anybody who innovates, you don't want to be inhibited. And that's where the heart of innovation happens. Those people that want to break the rules. We're going to help people have a better life. This is meaningful. 그리고 사우디 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카누인데요. 최근에 사우디 관련해서 카누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카누가 사우디에서 주문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다라는데 확실하게 사우디에서 카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 지금 사우디 국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알을 충전했죠. 이제 투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카누가 아닐까. 현재 카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투자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카누는 지금 돈이 없으면 빠른 생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사우디 국부 펀드는 계속해서 투자할 회사를 찾고 있고요. 사실 카누가 돈 문제만 해결된다라면 정말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기업인데 현재까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카누의 CEO 토니 영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사비도 지금 털어놓고 계시는데 공장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장 안에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역시나 돈이 필요하고 조금 더 큰 금액의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카누 공장이 현재 준비 단계입니다. 많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 팩트이고요. 제대로 생산을 시작하려면 더 많은 돈이 현재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만약에 카누 투자가 들어온다. 확실하게 최근에 카누랑 사우디랑 접촉이 오고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투자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과연 카누는 펀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카누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카누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밴, 픽업 트럭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종착역은 세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누의 시작점이 패러데이 퓨처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카누이고 기술력의 메인 베이스도 패러데이 퓨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럭셔리 세단 파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누가 세단이 아니라 픽업 부분과 딜리버리 밴 요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패러데이 퓨처 역시나 계속해서 돈을 구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스타트업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구하는 것이다. 펀딩이 결국에는 미래다. 카누가 과연 펀딩에 성공해서 픽업 트럭에 이어서 세단까지 내놓는 데 성공할지 결국 토니 영과 카누 경영진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